안녕하세요. 나란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문법의 요소 세 번째 수업 시간을 좀 맞이했는데요. 이 세 번째 시간은 시간 표현에 대해서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표현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시제가 있고요. 하나는 상이 있는데 이 시제는 또 세 가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상 같은 경우에는 완료상과 진행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오늘 배워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시제부터 가도록 할까요? 바로 이 정의를 보시면 시제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발화시, 화자가 말하는 시점과 사건시,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의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살을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이 바로 발화시가 되겠습니다. 발화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태의 시간적 위치가 기준이 되는 시간이 바로 사건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화시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발화거든요. 이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시라고 하는 것은 발화 속에 있는 내용, 즉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동작이나 상태가 바로 일종의 사태 또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이 이루어졌던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화시와 사건시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그러면 이제 실예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화시는 현재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난 지금 강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강의를 하고 있는 발화 시점도 현재고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사건도 현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경우를 현재 시제라고 하고요. 또 나는 강의하기 전에 아까 밥 먹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발화시는 현재인데 밥을 먹은 그 사건의 시간은 과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서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과거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난 강의 끝나고 영화 보러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보면 이 발화시는 현재인데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그 사건시는 발화시 뒤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래 시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제 표현 과거, 현재, 미래가 세 가지 양상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 문법적인 어떤 방식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는 바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두 번째는 관용, 사용, 전성 어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간의 부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을 본문 학습을 가기 전에 제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암기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가도록 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제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어말 어미하고 관용, 사용, 전성 어미,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는 뭐 여긴 좀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선어말 어미와 관용, 사용, 전성 어미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이 동사나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가 또 결합되는 어떤 양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문법적인 어떤 선어말 어미나 관용, 사용 어미가 좀 다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구분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과거 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는 동사나 형용사, 서술격 조사 모두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뭐 아시나, 그 다음에 뭐 어시나, 또는 여시나, 또는 앞어시나, 그 다음에 해상을 나타내는 더라고 하는 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같은 경우 이때 먹이 어간이 되고요. 다가 바로 어말어미가 되죠. 이 어말어미 앞에 오는 것이 바로 선어말어미인데 이 어시라고 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가 옴으로써 시제를 과거 시제구나 라는 어떤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엿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하였다 같은 경우에 이때 하였다의 엿이 바로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앗엇이나 엇은 과거와 현재의 어떤 단절감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이제 더 상세하게 이때 본문 가면서 그때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관용사용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사용 전성어미는 예를 들어서 동사 같은 경우에 니은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내가 읽은 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읽은이 내가 읽은이 관용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읽은이 책을 수식해 주는데 이때 읽은에 니은이 이렇게 왔을 때 시제로 본다면 이것이 과거 시제구나 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어마로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더라고 하는 회상시제 선어마로미와 니은이 결합해가지고 이 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통해 가지고 바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라는 거. 그러니까 던은 회상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마로미고 니은이 이제 관용사용 전성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미가 결합해서 던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로 가겠습니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마로미는 뭐 는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은이나 는과 같은 현재 시제 선어마로미를 통해서 동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지금 책을 읽는다 같은 경우 또는 나는 지금 책을 본다 같은 경우에 바로 여기에 는이라든가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가 바로 동사에 결합하는 현재 시제 선어마어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이 현재 시제 선어마로미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녀는 지금 예쁘다 라든가 뭐 그녀는 지금 학생이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됐을 때와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제구나. 그래서 따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마로미는 없습니다. 관용사용 전성어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는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는은 예를 들면 이것은 내가 보는 책이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는이 바로 책을 꾸며주는 내가 보는이 책을 꾸며주는 관용절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보는의 는이 바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용사용 전성어미가 된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용사용 전성어미가 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관용사용 전성어미가 니은이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녀는 예쁜 모습이다. 그녀는 예쁜 모습이다. 이런 경우에 예쁜에 니은이 예쁘다에 니은이 결합되어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형용사의 현재 시제 어마로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시제는 선어마로미가 get이 있죠. 그래서 이 get이라고 하는 미래 시제 선어마로미를 통해서 미래를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get은 또 뭐 미래뿐만이 아니라 추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지 이런 것들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가 있죠. 그래서 뭐 나는 그는 내일이면 우리에게 오리라 같은 경우에 이 리가 미래 시제 선어마로미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용사용 어미 같은 경우는 리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볼 책이다. 이것은 내가 볼 책이다. 또는 읽을 책이다. 이런 경우 읽을 책이다 같은 경우에 읽을에 이 리을이 바로 이 리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 미래 시제에는 이 선어마로미나 그 다음에 관용사용 전성어미를 통해서 시제를 나타낸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능 특강의 언어와 매체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살피면서 좀 더 상세하게 예문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특강의 그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시제부터 가도록 하죠.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선행하는 시간 표현이다. 그래서 이 선행한다라는 건 앞선다라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선어마로미 앗엇에 의해서 실현된다. 이때 앗엇이 명칭이 과거 시제 선어마로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막다에 앗이 결합됐죠. 어제는 오랜만에 라면을 먹었다에 엇이 결합됐죠. 그래서 앗엇을 통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임을 표현하기 위해 atot이나 ot과 같은 형태를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릴 때 같은 집에 살았었다 하면서 at과 ot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두 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t을 두 번 사용하는 것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전엔 같이 살았지만 지금은 같이 살지 않는다라는 과거의 어떤 단절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볼까요?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에는 더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더 같은 경우에 회상시제 선 어마러미가 됩니다. 이 회상시제 선 어마러미 더가 이렇게 결합된 문장을 보니까 어제 보니 새로 가게가 생겼더라 하면서 이렇게 더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과거 시제를 나타난다. 자, 다음으로는 관용사절 같은 경우에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사형 전성어미는 동사인 경우에는 니은이 결합되거나 던이 결합될 수 있다. 그런데 형용사와 이다인 경우에는 던이 쓰이고 또는 atot과 결합해서 던이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물 한번 볼까요? 저것은 제가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책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제가 읽으니 책을 꾸며주는 관용절인데, 이때 바로 이 은 자체가 이 읽이 어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은 자체가 바로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은에 던이 또 올 수도 있고 어던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학생이다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다가 서술격 조사죠. 그래서 이 서술격 조사에 여기에 던이 이렇게 결합될 수 있다. 그래서 학생이던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이 시간의 부사도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제라고 하는 이 어제가 바로 시간의 부사에 해당이 되는데, 뭐 이런 어떤 시간의 부사가 결합됨으로써 또 시제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의 부사가 뭐 어제라고 하는 부사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의 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와 같은 또는 어떤 그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과거 시제를 또 알려주는 표지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현재 시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의 표현인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선어머럼이 는이나 니은에 의해서 실현이 된다. 그리고 형용사나 이다의 경우에는 특정한 어미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 즉 기본형의 어떤 상태라고 했죠. 예쁘다 같은 경우에 예쁘가 어간이고 다가 평서형 종결어미인데, 이게 바로 이제 예쁘다의 기본형입니다. 이 기본형은 국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동사 가다 같은 경우에는 이 가다의 가가 어간이죠. 어간에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머럼이 간, 니은이 결합되고 다시 이제 종결어미 다가 결합해서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또는 먹다 같은 경우에는 는이 결합돼서 먹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다음, 관용사절로 안길 때는 일반적으로 동사에는 관용사형어미 니은이 결합되고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죠. 서술격 조사 이다에는 니은이 쓰인다. 그래서 여기에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 해서 이때 는이 바로 관용사형 전성어미고,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해서 슬프다 기본형에 니은이 결합된 형태가 되죠. 그리고 회장이다죠. 우리 학교 회장인 선주가 도착했다 같은 경우에 회장이다의 이에 니은이 결합돼서 현재 시제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또 현재 시제에도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의 어떤 부사가 또 있죠. 그래서 또 그 시간의 부사는 뭐 요즘 뭐 이런 어떤 부사가 붙을 수 있고요. 현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의 부사가 결합돼서 현재 시제를 알려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미래 시제를 이제 가도록 할까요? 자, 미래 시제를 가도록 하죠.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시간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화시는 언제나 현재고 이 사건시가 뒤에 벌어지는 거죠.
주로 선어머럼이 get에 의해서 실현이 되며 관용사형 어미와 의존명사가 합쳐진 리을 것에 의해서 실현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잠시 후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겠습니다에 get이 결합돼 가지고 바로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는 오후에 도착할 것입니다. 리을 것이 여기 있죠. 그래서 도착하다에 여기에 리을이 결합되고 이 것이 이런 형태로, 그래서 도착하가 어간이 되고요. 이때 리을이 어미가 되는 거죠. 관용사형 전성어미인데 이 리을 것은 의존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의존 명사 이렇게 결합해서 미래를 나타낸다. 물론 이 것이 안 오고 리을이 오는 경우, 리을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에 먹을 음식은 따로 덜어두자라고 했을 때 먹다의 어간에 리을, 을이 결합돼 가지고 이 먹을이 음식을 이렇게 꾸며주는 관용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관용어를 만드는 관용사형 전성어미 리을을 통해 가지고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 시간의 부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미래를 나타내는 또 예가 되는 어떤 단어들이 있다면 뭐 있다라든가 있다 아니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부사를 통해서 또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get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여러 가지 미래 시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쯤 형은 부산에 도착했겠지 같은 경우에 이 get은 이 추측의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니까 시제는 현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이때 get은 추측을 나타내고 미래 시제는 아니다. 또 여기에 같은 경우 앞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라고 했을 때 이 get은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그 상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 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로 가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배웠던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시가 앞에 놓이느냐 아니면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느냐 아니면 발화시 뒤에 사건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었던 것들이 바로 절대 시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상대 시제가 뭔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절대 시제 먼저 볼까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문장의 시제다. 그래서 발화시 앞에 오느냐, 발화시와 일치하느냐, 발화시 뒤에 오느냐. 그런데 상대적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시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시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대 시제는 모든 문장에서 이것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관용사형, 그러니까 관용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용절이나 연결형의 어떤 문장에서만 이런 어떤 상대적 시제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절대 시제는 뭐 쉬우니까 뭐 이거 알 수가 있겠죠. 영어는 요즘 공부를 잘한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현재 시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어는 옛날에 공부를 잘했다 같은 경우는 또 과거 시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절대 시제고, 그럼 상대 시제는 바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나는 어제 빨래를 하시는 아버지를 도와드렸다라는 어떤 문장에서 아버지를 도와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시제로 보면은 이게 과거 시제죠. 바로 도와드렸다에 드리었다니까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엇이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때 빨래를 하시는 같은 경우에 상대 시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이 빨래를 하시는은 바로 도와드리고 있는 그 사건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와드리는 어떤 것이 빨래를 하시고 있을 때 영우가 도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래를 하고 있는 그 상황 현재에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때 빨래를 하시는 같은 경우에는 시제가 현재 시제가 되는 거다. 즉, 이 도와드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빨래를 하시는 이 과거가 되느냐 현재가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겠죠? 하나만 좀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 상대 시제의 과거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면 우리 동생이 내가 그제 먹었던 과자를 지금
먹는다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때 지금 과자를 먹는다, 동생이 과자를 먹는 거는 절대 시제로 보면은 이게 현재지 않습니까? 내가 그제 먹었던 과자 같은 경우가 이제 관형절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 내가 그제 먹었던은 그러면 상대 시제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금 현재 먹고는 있지만 이 먹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그제 먹었던은 과거에 벌어진 일이죠. 과거에 내가 그제 이 과자를 먹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 시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과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사건을 기준으로 내가 그제 과자를 먹는 어떤 사건은 바로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동작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오늘의 수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상에 대한 개념 한번 볼까요? 자, 완료나 진행과 같이 사건을 이루는 동작의 시간적 모습을 표시하는 문법 범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생이 과자를 먹고 있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자를 먹는 것이 다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행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동생이 내 과자를 모두 먹어버렸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자를 먹는 어떤 행위가 모두 다 끝난, 완결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동작상은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되어 있다. 자, 이런 동작상은 또 어미로 표현되거나 보조용언 구성 등에 의해서 표현된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이제 본문의 예문을 살피기 전에 이 어미로 표현되거나 보조용언 구성으로 의해 표현되는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 같은 경우에 먼저 진행상 같은 경우를 알려주는 어미나 보조 용어는 뭐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아나 뭐뭐어 가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뭐뭐고가 어미가 되고요. 앞에는 어간이 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있다가 바로 보조 용언이 돼요. 보조 용언. 어간에 고가 결합된 이 부분은 이제 본용언이 되고요. 마찬가지 아어는 어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가다가 또 보조 용언이 됩니다. 연결어미 같은 경우에 뭐뭐하며라든가 뭐뭐면서 같은 경우 이런 연결어미가 붙어서 또 진행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료상 한번 볼까요? 완료상 같은 경우에는 뭐뭐아 또는 뭐뭐어 있다가 오면 이때 이 있다가 마찬가지 보조용언이 되고요. 이 보조용언 앞에 있는 아어가 어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뭐아 또는 뭐뭐어 버리다 같은 경우,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을 때 동생이 과자를 먹어버렸다, 이 예가 되겠죠. 연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고서 같은 경우가 오면 완료상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예문을 살펴보죠. 진행상 한번 살펴보죠. 진행상은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장에 놀고 있다, 뭐뭐하고 있다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 진행상이다. 그 다음에 또 뭐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다, 뭐뭐아어 가다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일이 잘 되어 간다, 이런 경우 뭐뭐아어 가다. 그래서 간다는 니은이 결합돼 가지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됐으니까 얘는 시제는 현재 시제가 되고 현재 시제 진행상이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잘 되어 갔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제 진행상이 되겠죠. 자, 다음 그가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그가 노래를 들으면서 해도 되고요. 들으며라고 해도 되겠죠. 들으며 공부한다 같은 경우에 노래를 들으며라고 하니까 얘는 진행상이 되겠죠. 진행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제는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진행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완료상 가도록 하죠. 자, 완료상,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된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밥을 다 먹었다. 뭐 이 경우에는 어시 과거 시제 선어말음인데 먹었다라고 하면 먹은 행위가 모두 다 끝났으니까 완료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또 뭐뭐 버리다 같은 경우, 먹어버렸다 같은 경우에 이 형태소를 분석하면 먹어
버렸다라고 하면 이 버리다가 버리에 엇에 다가 결합되고 있으니까 이 엇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 버리다라고 하니까 이 경우가 완료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 경우 먹어버렸다는 과거 시제 완료상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뭐뭐 있다도 완료상입니다. 꽃이 피어 있다 같은 경우 뭐뭐 있다를 통해 가지고 꽃이 핀 것이 다 끝난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가 자리에 앉아 있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그가 자리에 앉아 있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현재 시제면서 동시에 완료상이 되고요. 뭐 과거 시제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앉아 있었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시제는 과거 시제고 상은 완료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동작상 진행상하고 완료상을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그 우리 인용 표현하고 그리고 부정 표현이 좀 남았네요. 그 수업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